이제 아마 진짜로 제가 한국에서는 거의 있을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네, 저번 주 계속 이제 그 전에 인도 갔다가 이제 스페인 갔다가 일본 갔다가 그래서 글로벌리 지금 이 마이랩이랑 마이웰네스랩을 필두로 하는 플랫폼 사업이 지금 글로벌리 정말 너무나도 잘 가고 있고요. 근데 그 선봉장에 지금 한국 ABO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한국이 이 모든 거를 끌고 간다는 거에 진짜 저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정말 진짜로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저희 한국 아메이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아메이의 세컨드 퀀텀 점프의 주역이라는 게 지금 글로벌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진짜로 제가 처음 강의할 때만 해도 이 미래를 바꾸는 기술,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무엇인지, 마이크로바이옴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가는 바이오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정말 어려운 제목이죠. 정말 어려운 제목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들 충분히 아시지 못했고 많이 몰랐는데 요즘에는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아메이를 넘어서서 이 글로벌 아메이를 넘어서서 우리나라 사회를 넘어서서 이제는 여의도도 엄청나게 주목을 할 정도로 정말 제가 그냥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제가 요즘에 이제 회사 IR을 많이 하거든요. IR 요청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여의도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AI를 가지고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최근에 구글이랑 오픈 AI와의 싸움, 그러니까 제미나이와 챗GPT의 싸움에서 구글이 이겼죠. 최근에 오픈 AI가 져버렸어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AI라고 하는 거는 이제 툴이 돼버렸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젠스파크, 펠로 AI, 챗GPT, 제미나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감마, 들어가가지고 그냥 AI는 쓰면은 될 정도로 AI는 하나의 툴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AI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병목 구간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구글과 오픈 AI 싸움에서 1년 만에 구글이 오픈 AI를 넘어가 버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글이 오픈 AI보다 데이터베이스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시키는 1년 만에 챗GPT를 그냥 월등히 넘어가 버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를 보면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렇게 저희가 누누이 강조했던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해서 시 쓰고 그림 그리고 소설책 쓰고 이런 거는 쉬워요. 그 데이터베이스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구글에 들어가서 조금만 검색해보면 차고도 넘치는 게 시고 노래고 그림이고 소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트레이닝이 너무나도 쉬운데 그에 비해서 헬스케어라고 하는 영역은 여러분이 구글에 들어가서 헬스케어 데이터베이스 찾는다고 사람들 건강검진 기록부가 어디서 쭉 뜨고 절대 이러지 않잖아요.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가 어디에 그냥 구글에 그림 걸려있듯이 그냥 이미지가 하나 떠있듯이 그렇게 널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는 이미 준비됐지만 이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안 돼서 AI 기반의 헬스케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아메이에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아메이가 가진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힘이 제가 이거는 결론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 진짜 지난 10년간 15년간 모르겠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사업을 영위하는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구조는 지난 세월에는 어떻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20년 동안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구조예요.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로 여러분이 실제로 전 세계의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자부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예를 그 중심에 아메이가 있어요. 정말로 그 중심에 아메이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어디서 딱 느꼈냐면은 제가 IR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 증권맨이 저한테 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의도 증권맨이 오더니 대표님, 저 대표님 사실은 IR 세 번째 들었고 제가 저번에 두 번째 IR 듣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제 와이프랑 처제 불러놓고 ABO 등록하라고 했다고. 아메 회원 등록하라고 했다고. 왜냐?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로 지금 사람들이 약간 혼선을 빚고 있는데 정말로 자기가 볼 때는 앞으로 다가오는 20년 동안 바이오 헬스케어의 모든 거를 가져가는 거는 아마 아메이에서 시작될 것 같다 라고 여의도 증권맨도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이 정말로 큰 자부심 가지고 여러분이 앞에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기회가 여러분의 앞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많이 느꼈어요. 일본이 제가 이번에 일본이랑 하면서 일본에서 지금 마이랩이 수주가 들어오는 양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이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진짜 저희가 다 이거를 쳐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정도로 일본에서 지금 들어오는 마이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에요.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이거 하나는 뭐 별로 개연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재미삼아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말씀드리면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헬스케어의 용광로 같은 나라예요. 이게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ABO 분들을 제외하고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매년 건강검진 받고 1년에 한 번씩 내시경하고 2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하고 아무 때나 병원 가면 혈액 뽑아서 혈액 검사 결과 받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이랩이나 마이웰네스랩의 결과지를 딱 받아보고서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엄청난 감흥이 있다기보다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모르던 나에 대한 비밀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마이랩이나 마이웰네스랩 결과지를 받아보는 다른 나라 사람들 대만, 중국, 몽골, 우크라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 마이랩과 마이웰네스랩 결과지를 집에 가보처럼 여겨요. 진짜로. 왜냐? 그 사람들은 평생토록 나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나게 큰데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여러분 진짜 모르시죠? 미국에서 건강검진 받으러 우리나라 오는 거 알죠? 여러분 재미교포가 저 아는 분도 용종을 한번 뗐는데 미국에서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5,000불에 6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대장 내시경 한 번 하는데 800만 원인데 그것도 돈 내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용종을 띄고 나서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대장암이 있는지 없는지 그 두려움을 안고 결국은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냥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한국 와가지고 검사하고 가는 게 훨씬 싸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이 지금 그걸 느끼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용광로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도 마이랩과 마이웰네스랩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는 수준으로 저희는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 헬스케어 플랫폼이 엄청나게 고도화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그게 제가 얘기하는 용광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거를 들고 일본을 딱 갔더니 사람들이 거의 눈물을 흘려요. 보면서. 진짜로.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나라의 이 헬스케어 플랫폼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진짜 제가 일본에 가서 너무 놀란 게 저희 우리나라 인바디 장비 있잖아요. 인바디 여러분 딱 찍으면은 앱으로 딱 봐가지고 추적 그래프 쭉 나오지 왼팔 오른팔 다리의 근육이 어때요 뭐가 어때요 쫙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일본에 가가지고 제가 75만 원짜리 타니타 인바디 장비를 한번 써봤거든요. 그거 딱 찍었더니 저희 그 신용카드 영수증 나오는 다다다다다 이거 있죠. 열지에다가 그냥 숫자만 줄줄줄줄 한 10줄 찍혀서 나온 그게 75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우리나라의 헬스케어의 수준은 정말로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는 일본에서 제가 나가보고 너무나도 크게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 한국 아메이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너무나도 퍼펙트한 타이밍에 마이랩과 마이 웰네스랩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제네레이션의 체인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예전에 바이오 헬스케어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 헬스케어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1950년대, 60년대에는 진짜 석박하는 애들이 너 무슨 공부하고 싶어? 그럼 전부 다 저 결핵 연구하러 갈 겁니다. 진짜 저 결핵에 제 인생을 바치 이런 학생들이 부지기수였어요. 요즘에 여러분 아들, 딸 중에 누가 저 결핵 연구할 거 이러면 진짜 와 얘가 공부를 얼마나 못했길래 여기까지가 이런 상황이고 요즘에는 결핵으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쵸? 더 이상 그거는 핫사이언스가 아니에요. 아이템 핫사이언스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에이즈 바이러스. 제가 공부하던 때 저희 생명과학과 교수님들은 전부 다 미국 NIH에서 에이즈 공부하다 오신 분 이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에이즈 매직 존슨 아직도 살아있죠. 에이즈도 이제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와서야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으로 오면서 에라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암이라는 거예요. 암 연구가 그때 진짜 옛날에는 주변에서 야, 걔 대장암 걸렸대. 그러면 이미 상복부터 준비하고 친구들끼리 거의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엔 야, 걔 대장암 걸렸대. 그 서울대병원 가면 잘해. 몇 기래? 뭐 이러면서 이제는 암도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 암도 이제는 거의 종목이 끝난 질병이에요. 그리고 이 넥스트가 뭐냐는 거죠. 이 넥스트가 이 앞으로 다가오는 20년의 세상이 이제는 화두인데 여기를 저희가 왜 이 정의가 너무나도 중요하냐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온 이 저희가 해온 헬스케어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저희가 어떤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을 정의할 때 결핵도 없고 에이즈도 없고 암도 없네요. 그럼 저희가 이 사람을 건강하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판정하실 거예요? 건강해요? 그러면 내년에 암이 망해요. 더블엑스 먹을 사람 이 세상에 몇 명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사람이 결핵도 없고 에이즈도 없고 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데피니션을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뭔지를 정의를 내려서 그 사람의 개인 맞춤형으로서 제품이 들어가줘야지만이 거기에서 마이 웰네스랩 여러분 건강검진 기록부 마이 데이터를 업로드 시키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 건강검진 기록부 보면은 그냥 사셔도 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뭐 아무것도 먹을 필요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강검진 데이터에다가 건강신호등을 나열해서 먹어야 되는 건강기능성 식품을 나열을 해서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제가 엄밀히 말씀드리는데 제품은 이제 팔 수 없습니다. 그게 딱 일본의 현상이었어요. 일본이 3, 4년 만에 매출이 3분의 1 토막, 일본은 3조까지 했던 국가예요. 지금 1조도 못해요.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제네레이션 체인지가 좀 빨랐거든요. 10년 이상 일본은 노화 속도도 빨랐고 인구의 노화령도 빨랐고 영제네레이션이 올라오는 속도도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영제네레이션한테 가가지고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걔네한테 가가지고 브로셔 펴놓고 너 이 중에 뭐 먹을래? 이러면은 나 건강한데 내가 뭐 왜 먹어야 돼? 매출이 3분의 1 토막이 나는 게 순식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요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는 암도 없고 에이즈도 없고 결핵도 없고 뭐 딱 보면은 건강검진 기록부 보면은 빨간색 숫자 2-3개밖에 없는 사람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그 사람들한테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을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툴이 없다면은 도저히 갈 수가 없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도 적기에 마이랩과 마이 웰네스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못 느끼시죠? 일본 ABO들은 이 폭풍을 온몸으로 다 맞았어요. 매출이 4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한국아메이 임원들이 그 해외의 상황들을 보면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정말 퍼펙트한 시기에 마이랩과 마이 웰네스랩을 출시를 했고 여러분은 지금 그 결과지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으로 가서 대화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진짜 옛날 하던 방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3, 4년 내에
물건 팔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런 세상이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바라보는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마이랩과 마이웰네스랩의 융합 버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도 조금씩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를 꺼낸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저희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제품인 거예요. 정말로. 저희가 이거 처음 한국에서 준비할 때만 해도 저희 아메이 마케팅 임원분들이랑 마케팅 분들이 정말 잘잘 눈물을 흘리면서 준비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다 이제는 ABO들한테 똥까지 퍼보내라고 해야 되는 진짜 내가 인생을 살며 내가 정말 내가 아무리 이게 중요하고 내가 ABO 분들한테 통에다 똥을 넣어서 보내라고 해야 이게 지금 우리 마케팅이냐 이게 진짜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제품이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뜨려서 전 세계 아메이가 가는 방향의 물줄기를 바꿀 정도로 한국 ABO 분들은 정말 영향력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열었고 이 길을 가지 않고서는 저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저에게 정말로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더블X 한 달에 한 통 팔기도 어려울 정도로 건강한 사람들밖에 남지 않는 세상이 몇 년 남지 않았어요. 정말로. 네. 이제 그 젊은 세대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들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라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 회사는 HEM 파마라는 회사고요. 저희는 저 혼자 시작한 회사는 아니에요. 저하고 홀자펠 교수님이 같이 시작한 회사고요. 홀자펠 교수님은 미생물계에 살아있는 레전드세요. 정말로 해외 학회를 가면은 사람들이 홀자펠 교수님이랑 사진 찍으려고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정말 미생물계에선 살아있는 레전드 같은 분이시고요. 홀자펠 교수님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구글 가셔서 위키피디아 가서 유산균 검색해 보시면은 유산균을 검색하면 유산균의 종류가 쭉 나오거든요. 첫 번째 유산균, 두 번째가 홀자펠리아. 교수님의 이름을 딴 홀자펠리아라는 미생물이 속으로 있을 정도로 교수님은 정말 미생물계에는 살아있는 레전드 같은 분이시고요. 교수님이랑 제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2010년대 초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을 하면은 병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느냐?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을 한다라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왜냐? 여러분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는 30조가 넘는 미생물이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30조라고 하는 숫자는 이 지구, 아마존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지구의 나무가 3조 그루가 있거든요. 그거 10배에 달하는 숫자의 미생물이 여기 계시는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장 속에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조절만 하면은 온갖 병에서 낫기 시작해요. 저희가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의 변을 쥐한테 이식을 하면은 그 쥐가 우울증이 걸려요. 쥐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울증 걸린 사람의 장내 미생물만 이식을 해줘도 쥐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결국은 다 어디로 갔느냐? 다 일로 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똥캡슐이에요. 일명 말 그대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건강한 사람의 변을 동결건조를 해가지고 캡슐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오죽 어려워. 이게 작년에 미국 FDA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예요. 미국 FDA가 이게 오죽했으면 마이크로바이옴만 바꾸면 병이 낫는데 바꿀 방법이 없다 보니까 건강한 사람의 똥을 캡슐에 담아서 그대로 먹는 거를 미국의 FDA가 승인할 정도로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꿔내는 건 극도로 어려워요. 그 극도로 어려운데 이 똥 캡슐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전 세계 몇 명이 있었는데 저하고 홀자펠 교수님이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다른 사람의 똥 캡슐을 먹지 않고서도 개인 맞춤형으로 가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이 연구가 너무너무 센세이션했어요. 제가 학회 가서 발표하는데 발표할 때마다 제 앞뒤로 전부 다 똥캡슐 얘기만 해요. 남의 똥을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좋고 나쁘고 이 얘기만 할 때 저희는 남의 똥 먹으면 안 된다. 남의 똥 먹으면 안 되고 똥 안 먹고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는 학회들마다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이 최우수상을 사실은 이 최우수상을 제가 2011년에 처음 받았는데 어저께까지 지금 한국에 제 되게 친한 친구가 들어와 있거든요. 일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정말 잘 나가요. 일본에 지금 교수 포지션이 3개예요. 게이오대 교수하면서 준텐도계 교수하면서 축구바대 교수하면서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사실은 2011년에 제가 최종 후보에 올라가 있다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최우수상 한 번 받음에도 온갖 대학, 코펜하겐대, 뭐 킬대, 뭐 온갖 대학에서 장학금부터 다 줄 테니까, 집부터 생활비 다 줄 테니까 그냥 와라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저 상 한 번 받는 게 엄청난 건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는 저 상을 5년 동안 5번을 연속으로 받았어요. 전 세계를 돌면서. 근데 이게 제가 박수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왜 그랬느냐, 저희가 했던 그 토픽, 다른 사람의 똥을 안 먹고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그 토픽 때문에 받은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마이랩의 전신이 이 연구예요. 저희가 2010년 전, 그러니까 2009년, 2008년부터 연구해서 2011년도부터 상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품으로 출시가 된 게 2022년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그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그냥 뚝딱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제품이 절대 아니에요. 이 제품을 만드는데 저희가 15년, 17년이 걸린 제품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잠깐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그 아메이의 경쟁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애터미라는 회사 있죠. 거기에서도 사실은 이 마이랩과 같은 제품, 저희가 이제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소식을 엄청 들어요. 저희 주변에 있는 온갖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이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이 마이랩이랑 유사한 제품을 만들려고 지금 몇 년을 고생하다가 지금 이미 포기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들이 그냥 1, 2년 뚝딱해서 절대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요. 홀자펠 교수님과 같은 분의 그 사이언스에다가 저희가 10몇 년을 연구를 한 그 기술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있는 거고, 이런 제품을 아무 회사나 그냥 뚝딱 절대로 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제는 이 마이랩과 같은 제품이 왜 필요하느냐, 이제는 세상이 진짜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제는 암도 끝났고요. 암이나 뭐 이런 거 끝났고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노령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이 헬스케어로 다 넘어오고 계시는 중이죠.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눈앞에 세상에 다시 없을 엄청난 기회를 보고 계세요. 전 세계의 노령층이 이 헬스케어 플랫폼 안으로 앞으로 20년간 다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개인 맞춤형으로 선생님의 역할을 하시는 엄청난 롤을 부여받으실 겁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저희만의 비밀이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의 여의도의 증권맨들도 다 알 정도로 이 세상의 변화는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여기서는 준비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그래서 이 많은 고객들이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게 문제가 됐고, 이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거에 비하인드에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우리의 유전자가 모든 걸 다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의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인간 유전자만 다 읽어드려도 이 사람이 60살에 대장암이 걸릴지
70살에 무슨 폐렴이 걸릴지 이거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전자 분석이 딱 끝나고 나서 저희가 알게 된 거는 뭐냐? 유전자는 단지 한 개를 확인했다 뿐이다. 왜냐? 인간의 유전자의 숫자는 더없이 부족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숫자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저희가 매일같이 조우하는 독소들, 오염물질, 톡신, 알러젠, 알러지 유발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저희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저희 유전자에는 그거를 할 역할도 없고요.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단지 한계를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말고 뭐가 도대체 인간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가? 그 넥스트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엑스포저인 거죠. 우리가 사는 환경.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좋아하는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인스턴트나 서구식 식단이나 미세 플라스틱이나 오염이나 화학물질이나 이제는 유전자를 넘어서서 일란성, 그래서 이런 거 많았잖아요. 일란성 쌍둥이인데 둘이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똑같은 둘인데 이 둘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다른 걸 보면서 아, 이 유전자가 건강을 좌지우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과학계가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정말 놀랍게도 아메이는 이미 저희 회사에 투자도 하기 전에 2014년도부터 스탠포드랑 1000만 불짜리 쌍둥이 연구를 했어요. 웰 프로젝트라고.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놀라운 게 우리나라 기업들은 1000만 불이 아니라 스탠포드랑 10만 불짜리 연구만 해도 진짜 광고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정말 조용하게 1000만 불짜리 연구를 스탠포드랑 했고, 이 스탠포드랑 1000만 불짜리 연구 내용이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이스프링, 앰모스피어, 더블엑스 이 모든 거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란성상 유전자가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환경이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가 라는 연구들이 여기서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이거의 넥스트 버전으로 우리가 온 게 마이 웰네스 랩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ABO 분들이 다 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약간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약간 실수를 한 게 많은 분 이게 딱 예를 들어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여쭤보시는데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건가? 라고 저도 깜짝 놀라는 게 마이랩이랑 마이 웰네스랩의 결과가 달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라고 질문을 해오시는데 그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건 세 가지 기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이 유전자. 근데 유전자는 우리가 봐봐야 바꾸지도 못하고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 배드 뉴스 컴퍼니라고 불러요. 왜냐? 저도 이제 유전공학을 했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헬로진이라고 80만 원짜리 제 유전자 분석을 했었어요. 80만 원짜리 유전자 분석을 쫙 했더니 제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 간이 취약하고 뭐 이런 거 쭉 나오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내가 이거 와 대단하다 하고 결론 페이지를 딱 갔더니 결국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운동 많이 하세요. 야, 씨, 내가 80만 원 냈는데 지금 내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냐? 배드 뉴스만 받아. 배드 뉴스 컴퍼니. 간이 안 좋아.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운동 열심히 하고 술 먹지 말고. 이게 유전자의 한계예요. 유전자는 안 좋은 거 알아봐야. 그래서 제가 애가 셋인데 와이프가 맨날 애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꼬드겨서 유전자 60만 원짜리 산정 검사 하라고. 그래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와이프한테 그래서 그거 검사해서 뭐 어쩔 건데. 그럼 유전자에서 기형으로 뭐 유전자 나오면 뭐 바꿔준대 유전자? 못 바꿔주잖아. 그거 알아서 뭐하게. 그거 알아봐야 기분만 들었고 찝찝하지. 그거 방법 없어. 그냥 기형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평생 책임져야 되는 거지. 뭐 방법 있어. 그거 하지 마. 진짜 그거예요. 유전자는 그거예요. 그런데 유전자를 빼고 우리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엑스포좀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고, 엑스포좀의 대표 주자가 마이 웰네스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대표 주자가 마이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신 거죠. 나 콜레스테롤이 괜찮아.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보면 콜레스테롤이 엄청 안 좋아. 그러면 보통 마이 웰네스 랩에서는 콜레스테롤이 그나마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상호 보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과 엑스포좀의 상호 보완을 통해서 상호 보존을 통해서 내 건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마이랩이랑 마이 웰네스 랩의 결과가 똑같아 버리면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콜레스테롤 안 좋은데 마이웰네스에서 콜레스테롤 같이 안 좋아버리면 이건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의 몸이 이거를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로 융합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제가 강의하면서 맨날 이제 거의 대학원 박사과정 강의라고 하면서 제가 스스로 약간 착각을, 정말로 박사과정 대학원생이라고 제가 착각을, 이거를 저희가 지금 융합 버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저희가 융합을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스스로 융합을 하시라고 두 개를 따로 드려버리는 바람에 지금 약간의 오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융합 버전으로 빨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빨리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엑스포좀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건강은 유전자와 엑스포좀과, 근데 일란성 쌍둥이의 같은 집에서 같은 거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의 건강 상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백그라운드에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다? 마이크로바이옴, 왜 사람들이 똥캡슐까지 갖는가?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유전자는 내가 아무리 똥을 먹어도 못 바꾸잖아. 유전자는 끝이에요. 그냥 끝인 건데, 마이크로바이옴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의 90%를 감당을 해요. 정말 그 유전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의 10%밖에 이해하는데 해소를 해주지 못해요. 그 나머지 90%를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똥캡슐을 먹을 정도로 유혹이 심한 거예요. 이 마이크로바이옴만 바꾸면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정말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쥐한테 우울증이 걸린 사람의 변을 이식하면은 쥐가 우울증이 걸려요. 그런데 얘한테 건강한 사람의 변을 다시 이식하죠. 쥐가 건강해져요. 이게 그 우울증이 사라져요. 이게 무슨 프랑켄슈타인도 아니고, 이게 진짜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변 이식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이 우울증이 걸렸다 나았다, 우울증이 걸렸다 나았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저희가 우울증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보통 아주 심각한 우울증이 오기 전에 설사변비를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심하게 쭉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다가 자폐 아이들 보면은 자폐 아이들의 80%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요. 그 정도로 장이랑 뇌가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뇌를 연구를 하는데, 저희의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그냥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장이 제2의 뇌야 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우리 장을 연구하다가 진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장에서 뉴런이 나오는 거예요. 뉴런이 뭐냐면 저희 뇌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뉴런이거든요. 뇌에서 나와야 되는 뉴런이 실제로 장에서 나오는 거를 보고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로 저희 장에 우리 뇌보다 뉴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장인데 뇌가 아니라 저희 장에 우리 뇌에 있는 뉴런보다 더 많은 뉴런이 실제로 있고요. 얘네가 그냥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얘네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아시죠? 우리 몸의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호르몬 라이크 펩타이드 같은 것들, 우리의 감정과 이런 뇌를 좌지우지하는 그 무수히 많은 물질들이 거의 다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만병의 근원이 장이라고 하는데, 이 장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그게 핵심인데, 왜 도대체 이 장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아주 심플한 인간이 알지 못했던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죠? 중고등학교 때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내 침에 있는 라이조자이브가 내 간에서 만든 효소가 내가 먹은 음식을 다 분해해서 소장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한 물을 대장에서 흡수해요. 이게 저희가 배웠던 거죠. 이게 완전히 다 틀렸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 틀린 걸 저희가 언제 알았느냐?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자 분석이 끝난 2000년대 초에 충격을 먹으면서 이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점심 드셨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드신 브로콜리, 당근, 뭐 예를 들어서 캐비지, 뭐 양배추, 상추, 콩, 뭐 쌈장, 이 안에 콩, 당근, 브로콜리 얘네들이 탄수화물, 단탄지 중에 탄수화물의 구조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우리가 매일 지금 아침 점심 드셨으면 아마 드신 탄수화물의 화학 구조만 200~300가지가 넘게 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인간이 분해 흡수할 수 있는 건 17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17가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먹은 것의 대부분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고 흡수가 돼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소 보시면은 소는 풀만 먹잖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소는 그 풀을 분해하는 유전자 자체가 없어요. 소 장에 미생물이 없으면은 소는 그 풀을 아무리 먹어봐야 그대로 굶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는 뭐가 있죠? 엄청나게 큰 미생물 저장통이 있죠. 반추위라고. 거기에서 소가 뜯어먹은 풀을 미생물이 다 분해를 시켜주고 그거를 흡수해서 소가 그렇게 근육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의 대부분은 결국은 우리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칼로리만 생각했어요. 칼로리만 생각을 해서 그냥 음식 먹으면 500kcal 먹으면 500kcal가 다 내 혈액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점점 보다 보니까 똑같은 500kcal인데 피자로 먹은 500칼로리랑 비빔밥으로 먹은 500칼로리가 혈액에서 디텍트되는 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피자로 먹은 500칼로리는 400칼로리가 혈액으로 들어가고 100칼로리가 똥으로 가는데 비빔밥으로 먹은 500칼로리는 200칼로리만 혈액으로 가고 300칼로리가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비빔밥으로 500칼로리 먹으면 살이 안 찌고 피자로 500칼로리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왜냐? 피자는 인간이 분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월등히 많고요. 비빔밥에 있는 나물은 인간이 단 하나도 분해 흡수할 수가 없어요. 먹으면 입에서 맛있고 하죠. 다 장내 미생물로 가고 장내 미생물은 놀랍게도 그거를 영양소로 분해시키지 않고 약으로 분해를 시켜요. 비타민, 단세지방산, 펩타이드, 엄청난 신약 같은 물질로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살이 안 찌고 몸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게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 흡수가 되느냐, 내 스스로 분해 흡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천지차이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면서부터 나온 사람들의 이해가 뭐가 있죠?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게 나왔죠.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은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식품은 내가 분해 흡수할 수 있는 거고요.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낮은 거는 내가 분해 흡수하지 못하고 마이크로바이옴에게 주는 영양소는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안 찐다고 하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 처음에 먹을 때 샐러드부터 드시잖아요. 풀떼기를 먹기 시작하면은 인간 효소는, 인간이 만든 효소는 그 풀떼기를 전혀 분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 효소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소들이 그 풀떼기에 다 달라붙어서 내가 이 풀떼기를 분해해서 내 주인을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지라고 엄청나게 달라붙는데 얘네가 왜 이러지? 왜 분해가 안 되지? 분해가 안 되지? 하다가 다 그냥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소장에 에너지 흡수해야 되는 구간을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정작 이 탄수화물을 분해해야 되는 효소들은 풀떼기랑 붙어서 다 내려가 버렸고 탄수화물을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내 혈당으로 들어가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안 찐다라는 게 실제로 인간이 많은 거를 분해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거를 먹고 살지만 아무리 먹어봐야 얘네들 그냥 우리 혈액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장세포가 엄청나게 촘촘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바로 통과해서 들어가는 걸 저희가 약이라고 불러요. 스몰 몰리큘이라고 하는 거고요. 약을 제외한 모든 것은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체로 쪼개지면은 이 대사체가 그제서야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삼이죠. 100년 동안 이 동양의학에서는 인삼발이 받는 사람이 있고 인삼발이 안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논문으로 그게 증명이 됐어요. 인삼 안에 있는 진세노사이드는 구조가 너무 커서 혈액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쪼개주는 미생물이 장에 있는 사람은 인삼발이 들어요. 그 미생물이 장에 없는 사람은 인삼 아무리 먹어봐야 다 똥으로 나가요. 이게 인삼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블엑스, 밀크시슬, 오메가3 여러분이 먹고 사는 여러분이 당근 딱 먹으면은 와, 이 당근에서 베타캐로틴이 쭉쭉 나와서 내 눈이 되게 좋아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베타캐로틴으로 쪼개주는 미생물 없으면은 드신 당근 다 똥으로 그대로 나가서 변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생물이 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뭐 저런 호르몬 라이크 펩타이드, 에콜 같은 거 여성 갱년기 치료용, 그러니까 여러분 GLP-1 아시죠? 그 위고비나 마우자로에 들어있는 그게 뭐냐?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잖아요. 호르몬과 유사한 단백질체예요. 실제 호르몬은 아닌데 이 호르몬이랑 너무 유사하게 생겨서 우리 혈액으로 들어오면은 그 호르몬으로 착각을 해서 우리의 식욕이 조절이 된다든지. 대표적인 게 갱년기가 엄청 심하신 분들은 병원 가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맞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부작용이 엄청 심해요. 실제 호르몬을 맞아버리면은 순간 갱년기는 떨어지지만 부작용이 엄청 심한데 진짜 놀랍게도 여기 계시는 분들의 35%는 엄청나게 스페셜한 미생물을 장에 가지고 있는데 걔가 호르몬이랑 진짜 유사하게 생긴 펩타이드를 만들어줘요. 그게 에콜이라고 해요. 얘는 진짜 놀랍게도 갱년기만 낮춰주고 그 외 부작용이 없어요.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신약인 거죠. 이 에콜이라는 물질을 작년에 일본의 오츠카가 합성에 겨우겨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데 합성하는데 돈이 너무 들어서 이게 너무 비싸고 우리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양만큼 먹을 방법도 없어요. 너무나도 조금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그 오츠카가 그렇게 어렵게 10년 이상 걸려서 겨우겨우 합성한 물질이 여기 계시는 분들의 35%는 이미 장 속에 오츠카 공장이 들어있다니까요. 오츠카보다 효율이 10배가 좋은 공장, 제약 공장이 장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놀라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와요. 우리는 똑같이 먹고 사는데 누구는 반응자가 되고 누구는 비반응자가 된다. 이게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 장에 있는 미생물의 차이 때문에 누구는 반응자가 되고 누구는 비반응자가 된다. 이게 앞으로 다가오는 20년의 바이오 헬스케어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반응력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반응력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다가오는 20년을 끌고 가는 가장 좋은 키워드예요. 제가 딱 말씀드리면은 지금 세대 헬스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아픈 이유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암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암 치료제가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약이 안 들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반응력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아프잖아요. 더블엑스가 없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더블엑스가 안 들어서 아픈 거예요. 반응력이 없어서 아픈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암도 없고 결핵도 없고 에이즈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의 반응력을 보고 이 반응력을 끌어올리고 반응력에 맞는 제품을 추천을 해주는 게 어찌 보면은 한 사람을 정의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도라는 컨셉, 이게 앞으로 다가오는 20년의 제일 중요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헬스케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모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않나요? 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를 아메이가 지난 10년, 15년 동안 저희랑 풀어왔던 거고, 이제 아메이가 전 세계 최초로 그 어느 회사도 풀지 못한 숙제를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첫 번째가 엔자임 바이오라는 제품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이따 가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마이크로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장 속에 30조라고 하는 미생물이 있고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은 어찌 보면은 이재용 회장과 같은 삼성의 CEO와 같은 분들이신 거예요. 내가 직원이 30조예요. 삼성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직원이 30조고요. 여러분이 입으로 원료를 넣어주면은 이 안에서 얘네들이 반도체 공장처럼 컨베이어 벨트 두고 애들이 엄청나게 약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직원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해 주는지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의 직원이 있는지가 실제 여러분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살면서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우리 마이크로바이오의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너무나도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방부제.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방부제를 여러분이 장 안으로 매일같이 넣으시면은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은 그거를 견딜 방법이 없어요. 이 방부제가 얼마나 세냐 하면은 진짜로 이마트 매대에 그 폭신폭신한 식빵을 2주를 둬도 곰팡이가 한 마리도 자라지 못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식빵을 실온에다가 그냥 매대에다가 2주를 두는데도 곰팡이가 한 마리도 자라지 못해요. 그 영양소가 넘치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1년을 둬도 안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의 방부제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 미생물이 한 마리도 자라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그거를 장 속에다 넣는데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핵폭탄을 터뜨려요. 항생제. 들어오면 완전 초토화 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는 매일같이 변을 보는데 변의 반이 미생물이에요. 그거 아시나요? 변의 반이 미생물이에요. 사람이 하루에 평균 100에서 120g의 변을 보거든요. 매일같이 여러분은 60g의 미생물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미생물쟁이 입장으로 봤을 때 미생물에 있어서 가장 큰 혁신 제품 중에 하나가 뭐냐? 냉장고의 발명이에요. 냉장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옛날 분들 60살, 70살 되신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세요. 나 어릴 때는 이런 거 유산균 제품 같은 거 하나도 없었고 이런 거 안 먹고도 다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이 유산균을 이렇게 먹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들 옛날에 사셨을 때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을 상상을 해보세요. 손에 집어서 입에 넣는 게 다 균덩어리였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다 발효식품밖에 못 먹었고요. 정말 잘 익은 동치미 국물 종이컵 반잔 안에 미생물이 100억에서 500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드시는 365 5포. 그러니까 365 한두 포는 일도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드시는 물김치 하루 한 번 먹으면은 365 거의 4-5샷에 먹는 거랑 똑같은 양이, 그거를 엄청나게 보충을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저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제는 다 냉장고 발명 이후로 냉동식품, 멸균식품, 냉장식품, 방부제, 들어오는 미생물은 없는데 매일 변으로 미생물은 엄청나게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리필을 해주지 않으면 진짜 현대는 유산균은 거의 필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 유산균 몇 포조차 여러분이 리필을 안 해주시면은 정말 저는 미생물쟁이로서 정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양의 미생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저희 장은 계속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아마존에 가가지고 현대 문명을 좋아하지 못한 저 우가우가 하는 저 부족을 간 거예요. 저들은 냉장고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방부제도 없고 진짜로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변을 들고 나와서 분석을 했더니 그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고 이게 미국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인데 미생물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저 미국인의 마이크로바이옴 한국인이랑 못지 않아요. 저희가 분석해보면은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 마이크로바이옴 거의 유사해요. 저희가 이미 다 잃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되돌리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연구들이 뭐가 있냐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미생물을 많이 잃어버려요. 근데 일본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은 센테나리온 100살인데 너무나도 건강한 사람들을 찾아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이 50대랑 유사하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의 숫자가 떨어지는 거랑 이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완전히 동일한 패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미생물과 사람의 면역 체계는 거의 원투원으로 붙어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잃어버리는 미생물 때문에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이미 과학계는 그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죽 어려우면은 다른 사람의 변을 캡슐에 담아서 먹을 정도로 안 되는 거고 그거를 글로벌 아메이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이미 스탠포드랑 연구하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왜냐면 아메이가 똥캡슐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 그거는 진짜로 저희가 가서는 안 되는 일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가 이 똥캡슐을 아니고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는 기술을 엄청나게 찾아다니다가 만나게 된 게 저희 저희였어요. 홀자펠 교수님이 독일 왁스루드분어에서 40년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놓은 피마스라고 하는 플랫폼. 이 피마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다른 사람의 변을 먹지 않고서도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이 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 플랫폼을 아메이가 정말 초창기에 20년을 독점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애터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회사도 마이랩의 카피본을 지금 아무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진짜 아메이가 이 정도 왔으면은 다른 회사들에서 지금쯤 되면 다 카피 나왔어야 되거든요. 아무도 못 만들어요. 이거는 아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이면에 있는 게 바로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인 거고 아메이가 출시하고 이렇게 대박이 났는데도 아직도 다른 회사는 전부 다 이 1세대 기술 하나밖에 쓰지 못해요. 사람들의 변을 받아다가 유전자 분석기로 돌려서 유전자 분석하는 거에 그치고 있고요. 실제 대사체를 찍고 개인 맞춤형을 하는 3세대 기술까지 간 거는 이 아메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부터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얘기한 김에 그냥 쭉 얘기하면은 애터미도 이 피마스 없이 개인 맞춤형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애터미 회원의 변을 받아요. 분석을 해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하고 1번 제품을 줘요. 2달 동안 먹고 다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번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분석을 해놔요. 그러고 나서 1번 미생물이 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끔 한 달을 쉰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해요. 그리고 2번을 2달을 먹고 다시 분석을 해요. 그래서 2번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보고 그거를 6번까지 반복을 해요. 그럼 한 1년 반 정도 걸리겠죠. 1년 반 이후에 12개의 결과지를 딱 펴놓고 1번 전후, 2번 전후, 3번 전후를 딱 비교 분석을 해서 4번 먹으면 제일 좋네 라고 하면은 마이랩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터미는 아마 이거 원세트 하는데 시간 1년 반에 거의 뭐 한 500만 원 들어가겠죠? 분석 12번에 뭐 그거 다 먹고 하면은 그거를 1년 반 동안 내가 2달씩 먹었다 뺐다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변을 보내주면은 그 변으로 그냥 나를 복제를 떠가지고 96개까지 복제를 뜬 다음에 한 번에 하이스루풋으로 일주일 만에
내가 2달 동안 먹은 효과를 한 번에 병렬로 1번부터 6번을 한 번에 분석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피마스라고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 마이크로바이옴 안 좋아 라고는 해줄 수 있어도 그래서 뭐 먹으면 좋아질 거야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얘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반 동안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랩 하나면 다행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저 뭐 인삼 먹으면 돼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분석하고 2달 인삼 먹고 또 밀크시슬은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밀크시슬 그럼 또 2달 가고 더블엑스는요? 그럼 또 2달 가고 그러면은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 그럼 저 에콜은요? 제가 이소플라본 먹었는데 저 갱년기 에콜 돼요. 그럼 또 해야 돼요. 2달 해야 돼요. 그럼 저 에콜 안 나오는데 에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유산균 이거 좀 아무튼 뭐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거 찾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단백질 먹으면 가스 나오는데 이거 저 뭐 먹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도 단백질 보충제에다가 미생물 하나씩 1년 반, 2년을 먹어가면서 아 이거 먹으면 되는구나. 이거를 그 개인이 실험쥐가 돼서 평생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라면은 저희는 그거를 이 사람 단백질 먹는데 흡수 안 되네? 왜 안 되지? 가스밖에 안 나오네? 그 사람의 변을 쭉 깔아놓고 미생물을 한 번에 수십 개를 쳐놓은 다음에 20701이라는 미생물 먹으면 가스가 안 나오고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구나. 바로 그냥 뽑아낼 수가 있는 게 피마스라고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 없이는 개인 맞춤형을 할 수도 없고요. 더더욱 문제는 이 플랫폼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2개가 국공립연구원이랑 대학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직렬 구조도 이것도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상용화를 할 수 있는 특허는 저희 HM 파마밖에 없어요. 근데 이 특허를 아메이가 20년을 가져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동안은 어느 회사도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하나를 먹는 구조가 나온 거고요. 이 6가지도 저희가 시작할 때 40개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저희는 솔직히 아메이한테 이게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저희가 처음에 이 마이랩 한다라고 했을 때 아메이에서 진짜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1년에 한 5,000개 정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어요. 진짜 이게 회원분들이 자기 똥을 떠서 보낸다라는 게 가능은 할까요? 하면서 1년에 5,000개만 팔아도 정말 저희 저번 달에 6,000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1년에 5,000개도 못 팔 것 같아요. 이런 예상을 했었어요. 사실 이게 너무 어려운 제품이니까. 그러면 1년에 5,000개 팔면은 솔루션을 손에 몇 개 없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재고로 다 쌓아놨다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아메이는 또 유통기한 6개월 넘어가면은 아무튼 몇 달을 지나면은 못 팔게 하더라고요. 아메이 너무 까다로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는 게 진짜 저희가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회사들은 제품이 있죠. 그럼 이 제품을 선주문을 보통은 1년치를 넣어요. 그러면은 공장은 1년치를 한 번에 생산하면은 훨씬 싸게 잘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공장이 아메이 제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메이가 근데 그거를 찔끔찔끔 매달 오더를 넣으면은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되게 불편해요. 왜냐? 아메이 거 한 달 뽑고 기계 부품 다 바꿔서 다른 회사 것도 좀 뽑다가 아메이 오더 들어오면 또 기계 다 분해해서 다시 재조립해서 아메이 것도 조금 뽑았다가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도 아메이는 끝끝내 고집하는 게 이 주문서를 매달 보내요. 조금씩. 이게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은 아메이는 거기에다 뭐 프레시 딜리버리 뭐 해가지고 재고로 몇 달을 쌓아놔도 안 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른 회사들은 균 몇 년 쓸 거 한 번에 다 뽑아놔요. 그리고 그냥 냉동고에 넣었다가 한 국자씩 떠가지고 그냥 제품에 넣어서 만들거든요. 아메이는 그 구조 자체가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제품이 가장 프레시할 때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구조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1년에 5천 개 팔겠다는데 제품을 할 수가 없고 근데 암에 있는 저희한테 처음에 이거를 6개가 아니라 40개로 나눠서 해보자고 한 거예요. 진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39번 막 이러면 진짜 이게 현기증 나잖아. 이게 무슨 1년에 5천 개 파는데 제품은 40종류를 들고 있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해서 모든 사람에게 최적화할 수 있는 거를 찾은 게 이 6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개도 절대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이 6개 찾는데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임상 연구 다 해서 정말 유의적으로 이거 섭취하면은 장내 생물 다양성, 포스트바이오틱스 다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 임상으로 다 검증해서 출시했고요. 그리고 저희 매년 업데이트하고 있죠. 이번 연도에는 결과지에서 뷰티레이트 레벨 업데이트도 했고 이 뷰티레이트는 사실은 논문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장에서 이 뷰티레이트 레벨 하나만 올려도 만병통치약과 같은 효과를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논문에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비만, 신경, 항염증, 항암, 면역, 대사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것에 관여를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그 뷰티레이트 아주 특화된 제품을 하나를 준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 보시면서 되게 제가 체중 감량이 많이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시제품을 만들고 제가 엄청 먹고 있거든요. 근데 효과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거 이 뷰티레이트 하나만 제대로 조절을 해도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이거 이제 지표 안에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보시면서 이 뷰티레이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토픽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역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요즘에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 어린아이들 자폐, 자가면역계 질환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의사들도 예견했던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950년대, 60년대 튜버클로시스, 결핵 이런 거는 막 사망률이 치사율이 100%씩 갔어요.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진짜 호암 마마보다 무서운 진짜 엄청난 질병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걸로 죽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질병은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반대로 1950년대, 60년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게 다 자가면역계 질환, 염증 반응 이상에 의한 뇌신경염증으로 촉발되는 뇌질환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병으로 고생하는 세대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모르던 세대예요. 진짜 지금 불안증, 공황증, 자가면역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렸을 때는 항생제를 그냥 캔디 까먹듯이 까먹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완전 초토화가 된 상태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잠복기가 지난 다음에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다 바보가 되면서 이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게 뇌질환과 자가면역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있으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마이를 먹으면 도움이 돼요. 일부 도움은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되돌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지금 가꿔주면은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종류를 월등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논문이 하는 얘기예요. 면역세포의 첫 교육.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토픽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이 요즘에 이야기하는 게 이번 연도죠. 이번 연도 노벨 의학상 뭐였는지 아시나요? Treg, Regulatory T셀이죠. Treg이 뭐죠? 면역 조절 세포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는 면역력, 근데 방금 대답하신 분 누구세요? 이쪽 분야에 계신 분인데 Treg 바로 하시는 지금까지는 면역력이 세고 약한 거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면서 저희가 Treg의 발견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예요?
자가 면역계 질환이랑 아토피랑 알러지는 면역력이 세서 걸리는 거예요? 약해서 걸리는 거예요? 약해서? 세서? 약해서? 진짜 세서 이게 면역력이 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면역세포들이 바보라서 걸리는 병이에요. 면역세포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는 태어나면은 손에 바주커포 들고 총 들고 이러고 태어나요. 왜냐? 암세포도 찾아 죽여야 되고 얘는 이제 운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이브 T셀로 시작은 하지만 얘네들이 운명에 따라서 면역세포의 가는 길이 정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T렉이 조절 면역인 거고 근데 얘네는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교육을 받아서 눈알이 딱 달려가지고 아 이게 적이고 이거는 내 몸이구나 공격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네가 바보가 돼가지고 내 관절을 딱 보더니 야 이거 처음 보는데 이게 뭐야 이거 저거 아니야? 이러고 관절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자가 면역계 질환. 내 면역세포가 자가 내 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게 다 뇌예요. 뇌세포가 면역 염증 반응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장 취약해지는 게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 어린아이들 자폐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면역세포를 교육시키는 가장 핵심 기관이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면역세포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려서 장내 미생물이 초토화가 돼버리면은 면역세포가 바보가 돼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많이 하시는 분들 남자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술 많이 드시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꼭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게 22만 원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이 아이들 어렸을 때 이거를 관리를 10년만 잘해주시면은 이 아이들 평생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 이 아이들이 커서 뇌질환, 자가면역계 질환, 대사질환을 겪지 않을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좋은 게 이 어린 나이의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절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피마스라고 하는 20년의 독점 기술을 아메이와 함께 두고 가장 먼저 한 게 전반적인 반응도의 개선. 이게 제가 마이랩과 마이웰네스랩의 융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딱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희 피마스라고 하는 마이랩은 뭐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 내가 실제 먹지 않고서도 내가 먹을 것들만 보고서도 얘네가 내 몸의 반응력이 얼마나 나올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바이오 디지털 트윈을 저희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건강 상태만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해지는 헬스 바이오 디지털 트윈을 저희는 마이웰네스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붙었을 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게 지금 아메이랑 저희가 딱 만들어 놓은 캐치프레이즈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옴 디지털 트윈과 헬스 디지털 트윈의 융합을 통한 파이토 뉴트리언트의 초개인화.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딱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른 회사는 고객이 딱 가서 이거 되게 좋아 먹어봐. 나 이거 별론데 왜 그래? 더 먹어봐. 몰라. 잘 안 돼? 더 먹어. 그렇게 한다면은 아메이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랩과 마이웰네스랩을 딱 찍은 다음에 먹었을 때 이게 효과가 없는데요?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반응도를 측정하고 거기에다 부스팅을 해줄 수 있는 미생물들을 넣고 개인 맞춤형을 통해서 초개인화를 시켜주겠다. 그래서 다른 회사 가서는 몰라 더 먹으라고 할 때 아메이는 왜냐하면은 네 마이크로바이옴에 이런 바이오 컨버전 이런 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붙여서 효과를 만들어내자. 갱년기 이소플라본을 먹는데 효과가 없어? 이런 부스터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미생물을 넣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자. 이거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여러분은 어디 가서 사드실 거예요? 여기 가면은 왠지도 모르고 복불복 들을지 말지 여기 오면은 100% 확실하게 책임지고 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메이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게 저희가 마이랩과 마이웰네스랩의 융합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지금 후속 버전들이 이거를 중심으로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시간은 조금 걸려요. 저희가 결과지 해석 이런 것만이라도 좀 빨리 준비를 해서 나가겠지만 실제 이 두 가지의 융합은 어찌 보면은 바이오 헬스케어의 꿈만 같은 일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마이랩으로 일단 전반적 반응도 개선, 여기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베이스 지금 10만 건 넘었죠. 10만 8천 건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응력, 반응자와 비반응자들을 가려내고 있고 반응자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미생물들이 뭔지를 추려내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처음 했던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인 거죠. 엔자임 바이옴은 뭐냐? 실제 저희가 단백질을 먹으면은 사람이 딱 둘로 나뉘어요. 단백질이 너무나도 흡수가 잘 돼서 진짜 주변에 보면은 단백질 보충 때 별로 안 먹고 운동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근육이 쭉쭉 붙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단백질을 먹고 20cm 라이드를 그렇게 타도 근육 하나도 안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단백질을 딱 먹으면 반응자, 비반응자로 나뉘는데요. 반응자는 혈액으로 가고 비반응자는 그 단백질이 다 가스가 돼서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흡수가 하나도 되질 않아요. 그게 저희가 단백질 먹으면은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은 일단은 그거를 다 가스로 바꿔내요. 근데 여기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유기산이 돼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가면은 하루 종일 가스만 만들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까워요. 그 겉모닝 그렇게 비싼 돈 주고 해가지고 그냥 온실가스만 디립다 만들고 이거 다 날려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장만 엄청 불편하고 그냥 방구만 끼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넘어가시는 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딱 추려서 이 안에서 핵심 미생물들을 찾은 것 중에 하나가 20701이라는 미생물이에요. 저거를 아메이랑 같이 특허를 냈고요. 이 20701 미생물을 소이딘, 이게 뭐냐면은 아메이 APP, 올플랜 프로틴, 파이로프로틴이거든요. 그 파이로프로틴에다가 미생물만 넣어도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게 3.6배가 증가해요. 근데 거기에다 효소까지 최적화를 시키면은 4.5배가 증가합니다. 분해량이.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이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아직도 카피 제품이 못 나와요. 그게 얼마나 부럽겠어요. 다른 회사들이. 이제는 아메이 제품들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엄청난 반응력을 가진 제품들로 이거는 아메이밖에 못해요. 데이터베이스도 없고요. 피마스도 없고요. 다른 회사들은 정말 부러워서 침만 흘리고 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아메이밖에 할 수 없는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제가 예전에 작년에 인스파이어에서 했던 내용이죠. 제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은 유튜브가 이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을 박살내는데 3년밖에 안 걸렸어요. 정말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유튜브 안 팔려서 전전긍긍하던 거 아시죠? 그러다 결국 구글에 팔려 나갔잖아요. 그 정도로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제 친구들이 뭐 UCC 컨테스트나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뭐 컨테스트 나간다고 그럴 때 야씨 진짜 쓸데없 야 이거 무한도전 여명의 눈동자 이런 거 봐야지 누가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본다고 이거 너 왜 하냐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이젠 TV 아무도 안 봐요. 제가 스스로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소파에서 이렇게 반 누워서 TV를 보는데 1시간 보는데 그 중에 30분은 채널만 돌리고 있더라고요. 5번부터 280번까지 가면은 5 누르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 TV 보는 시간은 30분도 안 돼요. 왜냐?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이거 채널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질려서 유튜브 딱 여는 순간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유튜브는 내가 뭐 봐야 되는지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유튜브예요. 이 파워가 어디서 오냐? 그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유튜브는 미디어 플러스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 플랫폼이 유튜브예요. 그게 이게 그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답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헬스케어로 넘어오면은 더 심각해져요. 헬스케어에서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붙어서 AI 알고리즘으로 붙어버리면은 아직 미디어 플러스 데이터베이스 유튜브 터졌죠. 리테일 플러스 데이터베이스 쿠팡 아마존 터졌죠. 아직 터지지 않은 가장 핵폭탄이 어디냐? 헬스케어 플러스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터지지 못했어요. 그 최초의 터짐이 제가 단언컨대 아메이에서 나옵니다. 왜냐? 이 데이터베이스는 아메이밖에 없거든요. 이게 엄청난 세상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는 게임도 안 돼요. 유튜브 수준은 유튜브의 수십 배에 달하는 파급력이 헬스케어입니다. 이게 터지고 나면 이게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베이스가 필수예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아메이가 이미 10만 번 넘었거든요. 지금 일본 시작되고 태국, 대만 시작되고 온갖 국가들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아메이가 추산하는 것만 하더라도 28년대 100만 개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 양은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에요. 이게 미국 국립보건원이 이 반응력과 면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1년에 3,000명씩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10년 동안 3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았어요. 이게 전 세계 최대 기기였어요. 미국의 국립보건원 NIH 끝나자마자 우리나라가 수백억을 들여서 1년에 1,000개씩 모으고 있어요. 7년 동안 7,000개를 모았거든요. 7년 동안. 저번 달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메이가 6,000개 모았어요. 한 달에. 저번 달에. 우리나라 국가가 6년 동안 한 거를 아메이가 한 달 만에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아니라 한국, 일본, 태국, 대만, 미국, 중앙아시아에서 동시에 모으기 시작하죠. 이거는 미국이 10년 동안 모으는 양을 거의 하루에도 모을 수 있는 수준, 한 달씩 모아지는 수준이 돼요. 이게 빅데이터를 정의할 때 5V라고 해요. 벨로시티, 볼륨, 발류, 베라시티, 버라이티. 이거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아무튼 이 5V에 다 적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의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제 3자 입장으로 볼 때 지금 여러분 손에는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가장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손에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20년의 바이오 헬스케어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걸 여러분 손에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거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말케츠 앤 말케츠라고 하는 이 그냥 경제학지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2027년을 바라봤을 때 세계 최고의 개인 맞춤형 뉴트리션을 하는 회사가 어디냐? 그게 가장 상단에 있는 게 아메이입니다. 아메이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바스프가 아마 여기 이 업계에 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바스프는 독일 최고의 케미칼 그 회사고요. DSM은 네덜란드 최고의 케미칼 회사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영국산 비타민 원료 다 저 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아메이 매출의 10배가 넘는 회사들입니다. 그 회사들을 제끼고 아메이가 이 개인 맞춤형 뉴트리션의 탑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세상의 변화 앞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20년은 여러분이 다시 잡지 못할 일생일대의 기회가 여러분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메이가 지난 10년간 준비를 해왔고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지금 연습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사람을 정의하고 그 사람의 반응력을 중심으로 이 사람을 개인 맞춤형으로 끌고 가는가? 마이드 LSLM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가오는 20년 동안 저희가 진짜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여의도의 증권맨도 알아요. 자기 와이프랑 처제 앉혀놓고 아메이 회원가입하라고 할 정도로 이 아메이가 끌고 가는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큰 건지 이제 여러분도 아시고 이 엄청난 기회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9월까지 엄청나게 누리고 저희 다음 스테이지 또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